예, 청명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운동과 건강 오늘 6월 3, 4주차의 첫 번째 강의 실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체력 증진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운동 손상과 응급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손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운동 손상의 종류 중에 급성 손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다친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라이스 응급처치 원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라이스 응급처치 실행 방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 선생님이 할 내용은 나중에 그 1차 지필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논술형 평가를 실시할 건데, 그 논술형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지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또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도 공부하시고, 자료 받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온라인 또 수업이 있을 때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오늘 잘 듣고 나중에 논술형 평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운동 손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운동 실시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준비 운동 미실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몸이 조금 준비가 돼야 되죠. 운동을 하기 앞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운동에서는 내가 생각지 못하게 과격한 동작이라든지 힘을 갑자기 많이 써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돼서 인체는 웜업이 되어 있어서 미리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미리 신체 가동범위라든지 힘을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본 운동을 할 때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준비 운동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농구한다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시해요.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나친 과욕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뭐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하고 싶은 과욕, 욕심 때문에 좀 더 멀리, 좀 더 큰 힘을 발휘하다가 다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승부지착. 그러니까 이기려고, 너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더 괜히 상대방한테 막 태클을 건다거나, 이게 승부지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무리.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힘을 쓰려고 하거나 뭐 다리를 더 멀리 벌린다고 하거나 손을 더 멀리 크게 또 동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다 보면 뭐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염좌라고 해서 삔다거나 또 심하면 탈골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 밖에 그런 운동 손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근육이라든지 뭐 햄스트링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힘줄, 뼈와 관련된 그런 근골격계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손상 원인이 세균성 질환, 또 체질, 또 유전, 저항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된 경우에는 운동 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라 할까요? 그냥 질병이라고 하겠죠. 개인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아픈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동 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운동 손상 중에 급성 손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실생활에서도 많이 우리가 운동을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조금 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타박상은 뭘까요? 말 그대로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피부에 파열 없이 멍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체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드는 거. 그렇다고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박상을 입는 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탈구. 탈구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운동으로 관절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게 어깨 탈구가 많죠. 예, 그래서 어깨가 뭐 자주 빠지면 습관성 탈구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깨 탈구를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빠져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염좌입니다. 염좌. 염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삐는 걸 말하죠. 접질리는 거. 그래서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접질리고 인대가 손상된 거. 그러니까 염좌,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거 다리가 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알고 있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이죠, 골절. 그래서 상처 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골절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부딪히고 나서, 부딪혔을 때 이게 타박상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그 안에서 골절도 완전히 부러진 경우도 있지만 미세 골절도 있고 약간 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절, 미세하게라도 골절이 됐다 그러면 그 부위가 계속 부어오릅니다. 엄청 부어오르고 특히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타박상의 경우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아픈 강도가 조금씩 낮아지죠. 그래서 뭐 1시간 아니면 하루가 지나면 되게 아픈 부위는 사실 많이 없어집니다. 통증은 많이 없어집니다. 멍이 들지만. 하지만 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다쳤는데 한 1시간이 지났는데 더 아파. 움직일 수도 없어. 이거는 뭐 거의 최소한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진 상태니까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의 경우에는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점점 붓는다. 이럴 경우에는 골절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픈 강도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타박상입니다. 그 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근육통입니다. 근육통은 뭐 일반적으로 지나치는 운동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하게 되면 그 근섬유가 어떤 경우에 약간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운동하고 오랫동안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있는데, 이 근육통은 조금 쉬면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근육통은 조금 쉬어주고, 또 영양 맛있는 거 좀 먹고 밥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육통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찰과상. 이렇게 긁히거나 넘어지면서 살갗이 얇게 벗겨진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가벼운 상처 같은 경우는 데일밴드 같은 경우를 하지만, 좀 큰 상처 같은 경우는 드레싱을 해주고, 또 이렇게 흔히들 빨간 약, 그죠? 빨간색의 약을 뿌려주고, 뭐 마데카솔이든 뭐 이런 약을 발라줘야 되겠죠. 이런 걸 찰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경련은 갑자기 생기는 근육의 수축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 중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쥐나는 거 말하죠. 쥐나는 건 근육 경련의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논술형 평가 때 뭐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뭐냐고 근육통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른 이 지나친 운동으로 생긴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다친 부위가 더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라이스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처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대 손상, 또 근육 손상, 관절의 손상, 골절 등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는 요 4가지 절차에 의해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뭐 염좌를 했거나 아니면 탈구했거나 아니면 뭐 근육 경련이 일어났거나 뭐 그럴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손상이 발생되면 24시간 이내에 RICE 요법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 RICE, RICE라고 합니다. RICE 응급처치 4가지. 첫 번째로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싱, 그래서 냉찜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션, 부위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라이스 응급처치 실행 방법 및 조치 사항입니다. 자, 레스트. 첫 번째로 R이 레스트입니다. 일단 안정을 취해야 돼요. 염자를 했거나 혹시 탈구해서 뭐 관절이 빠졌거나 아니면 쥐가 났거나 일단은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뭐 일반적으로 염자 환자는 안정을 시킨 후에 신체를 좀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막 뛰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 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이거는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이든 20분이든 자세를 일단 수평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게 뼈가 부러진 건지 탈구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 아픈지 이게 병원을 가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이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신속하게 얼음으로 냉찜질을 해서 손상된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어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염좌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음을 구해다가 뭐 비닐이든 아니면 뭐 손수건이든 이렇게 얼음을 구해서 그 손상된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은 온찜질을 해요. 아주 뜨거운 찜질을 해요. 그러면 손상된 혈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좌 환자, 그러니까 다리를 만약에 삐었다, 그럼 무조건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아이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수건 같은 걸 하나 덮어주고 그리고 얼음을 통해서 냉찜질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한 2시간마다 한 20분 정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고 또 뗐다가 조금 있다가 한 2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 20분 정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컴프레션,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붕대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보이죠? 환부에 패드를 대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부러진 경우도 있죠. 부러진 경우에 나무 막대 같은 걸 대고 탄성 붕대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게 탄성은 약간 늘어나는 성질에 있는 붕대죠. 이 붕대로 압박을 해서 고정시켜서 붓는 것을 억제하고 통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션, 부위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불이라든지 뭐 베개라든지 조금 이렇게 푹신푹신한 물체를 다리 위에 다리를 그 위에 얹어 놓고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압박을 해주고 그 뒤에 부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냉찜질과 압박을 실시한 후에,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을 먼저 하면 안 되겠죠. 냉찜질과 압박을 먼저 실시하고 그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뇌출혈과 염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절차, 라이스의 4가지 절차를 실시한 후에 그래도 통증이 더 심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해서 괜찮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손상의 종류와 또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했던 이 강의 내용은 나중에 논술형 평가 때 평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알고 평가를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료는 1차 지필고사가 끝나면 바로 배부를 해주고 그 다음 시간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예절, 뭐 당연히 실천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논술형 평가 대비해서 숙지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손상의 종류, 아까 얘기했던 탈구라든지 탈골이라든지 또 염좌라든지 뭐 타박상이라든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한 내용을 좀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라이스 응급처치 원칙에 대한 내용들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6월 3, 4주차의 첫 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 되게 논술형 평가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